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장 마감 후에 매우 중요한 속보가 떠서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트레이드 윈즈, LNG 프라임 이런 거 보도를 했는데 세다 FLNG 프로젝트 24억 불짜리 연산 300만 톤 이게 삼성중공업하고 본 계약을 하기 위해서 3종의 도크 미리 확보하는 그런 예약을 사인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수주한 것과 법적 효과가 유사하다. 이런 점을 정리를 했고요. 수주와 사실상 수주한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드디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LNGC 2척 수주 공시했는데 이게 성과 계속 상승해서 2억 한 척당 2억 6,509만 불 이렇게 찍었고요. 오늘. 그 다음에 선박 인도 날짜도 28년입니다. 28년. 그래서 매우 재미있어서 요거 쟁점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수 폭등하는 과정에서 예상대로 외국인들은 콜을 대규모 매도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옵션 파생 상품에 해지를 하지 않는 개인들은 어떻게 이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현명할지 이것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윈즈 보도 내용 제목 한번 보시면은 세다 LNG 백스 벌스 스페이스 4 FLNG 유닛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LNG 프라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signed heads of agreem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heads of agreement 그러니까 HOA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MOU 계약하고 뭐가 다른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하고 펜비나가 사인한 게 heads of agreement라는 겁니다. 어그리먼트잖아. 어그리먼트. 그래서 왜 이걸 했느냐? To secure shipyard capacity. 지금 도커가 지금 쇼티지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 확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secure. 그래서 여기서 HOA하고 그다음에 MOU라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법률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이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MOU는 양해각서라고 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 안 하면 그냥 없었던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당사자는 약정 내용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행을 안 해도 약속 어겨도 손해배상 책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HOA는 어그리먼트잖아. 뭘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그리먼트. 그래서 HOA는 법적 구속력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안 하면은 타방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문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HOA 어그리먼트의 문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HOA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저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약속을 깨면은 저걸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는가는 법 이론적으로 한 두 가지 가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HOA가 본 계약을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약정인지 또는 우리 한국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든지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청구 논거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어기면 손해배상 가능하다. 구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주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계약은 대략 한 12월 말 이전 또는 24년 초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산만합니다. 본계약 언제 될 건가. 근데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말이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12월 말 이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본 계약서가 와야지 이제 수주 공시가 가능한 것이고요. 수주 공시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수주된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최근에도 아마 지난주인가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루었죠. 이거 그때 영상에서 취지 아주 핵심은 이거였죠. 그 당시에 연기된다. 세다가 원래
4분기 FID 하는데 내년 초로 연기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그 비판적으로 다룬 내용이었는데 저기 보면은 지금 그 펜비나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캐나다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 브리티시 콜룸비아죠. 지방정부는 거기서 필요한 허가 절차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생산할 LNG 전부 이미 다 팔렸다는 겁니다. 즉 SPA 계약이 이미 다 완료됐다. 그 계약 상대방들도 아주 짱짱한 사람들이다. 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등급에 상당하는 투자 적격 업체들한테 이미 다 팔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FID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저거는 그 세다 프로젝트도 연기하기가 힘들다. 더 이상 연기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다. 빨리 발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당시 그 외신 보도로는 may move in early 2024 이렇게 그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저 말은 24년 초로 연기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기된다는 게 아니죠. 메이이기 때문에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 그 말은 연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23년 말 발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영상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진행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상 수주된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다 프로젝트 그 자세한 내용은 말이죠. 제가 2년 전서부터 수시로 여러 번 영상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제 그 지난 영상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요 특징은 이런 겁니다. 요거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체 메탄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체 메탄가스는 기체 상태인 메탄가스, 천연가스죠. 그거는 해저에서 직접 채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쉘이 운영하고 있는 LNG 캐나다, 이 LNG 캐나다가 생산한 그 가스를 기체 상태로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받는데 그 파이프라인 운영하는 업체가 가스링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계약이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요 LNG 캐나다에 관련되는 게 바로 오늘 오전에 올렸던 그 영상, 북미 지역에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LNG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온 그 바로 LNG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펜비나는 저걸 이제 그 가스를 받아갖고 그걸 일단 액화하고 그 다음에 저장해서 그 LNG식 그 선박에다가 하역하는 그런 부유식 해양 플랜트 FLNG죠. 요거를 이제 그 삼성중공업하고 블랙앤 비치 요 컨소시엄한테 만들어 달라고 예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은 델핀하고 지금 같은 구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외에 이제 그 FID 임박한 것이 바로 미국 그 걸프 오브 멕시코에 있는 델핀이 지금 1단계로 내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내측을 준비하고 있는데 1호기, 2호기가 일단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고요. 1호기도 지금 임박했다는 겁니다. 왜? 다 팔렸거든요. 1호기 용량에 해당하는 거는. SPA 계약이 다 끝났고요. 나머지 다 절차 끝났어요. FID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잠비크의 애니가 하고 있는 코랄 넘버 2, 코랄 노르테 FLNG 넘버 2. 요거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 둘 다, 현재 기본적인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어떠냐. 델핀은 여전히 4분기에 FID 한다는 그런 입장에 지금 다른 보도가 나온 게 없고요. 그렇게 지금 지금 알려져 있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SPA 상황을 고려하면은 델핀도 더 미루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우선적으로 수주하려고 이제 금년에 노력을 집중했던 게 바로 애니 코랄 2호기인데 그거는 지금 사실은 이게 원래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가 24년 6월까지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영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니 코랄 2호기는 24년 6월까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연기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두 건,
그러니까 델핀하고 애니코랄 넘버 2 이거 둘 다 이것도 전부 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하는 것은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다른 데 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그러면 수주 결정을 하는가 여부 요거는 이제는 말이죠. 델핀이나 애니의 그 어떤 그 의사보다는 삼성중공업의 의사가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은가. 지금 칼자루는 삼성중공업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델핀과 애니는 지금 삼성중공업의 도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그 삼성중공업의 내부 방침은 그러니까 연간 2척만 하자. 그 FLNG 연간 2척만 하자. 너무 많이 하지 말자. 한 방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봄에 그 지난 1월에 한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척만 더 수주하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내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원칙이라는 것도 뭐 확고부동한 건 아니고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FLNG 2척 어쩌면 3척까지도 열려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렇게 기대하는 편입니다. 요 이제 처리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예약하는 형식을 취하건 아니면 확정 계약은 하되 납기를 약간 뒤로 늦추는 이런 어떤 계약의 어떤 테크닉을 구사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급한 것은 삼성중공업은 아닌 거 아니냐. 델핀하고 애니가 지금 급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6,509만 불. 예. 오늘 그 2척 수주 공시한 현대중공업의 LNGC 한 척당 가격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3,490억 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말이죠. 인도 기일도 28년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 3개월 남았잖아요. 28년 도크 4년 3개월 전에 지금 팔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28년 도크가. 지금 28년 도크 팔린 거는 처음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LNGC 신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확인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삼성중공업의 카타르 페이스 2 2단계 LNGC 이것도 이제 19척 중에서 6척은 확정된 거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수주 공시 나는 거죠. 일단 6척 최소 6척 이상 수주 공시 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쟁점은 가격과 수량이 어느 정도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데 총 수량이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시장의 일반적인 어떤 기대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호재로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 Q막스권 요거 3차 발주 요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23년 삼성중공업의 전체 총 수주 금액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왜냐하면은 FLNG가 한 척만 하면은 대략 한 24억 불, 25억 불 이렇잖아요. 애니코랄2는 그보다 더 비쌀 거라고요. 가스도 뽑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FLNG 수주 척수와 카타르 저것만 고려해도 최소한 120억 불 넘을 가능성이 넘지 않겠나 이거. 120억 불. 엄청나죠 이거. 만약에 FLNG 2척을 삼중이 받아줘 버리면 이건 삼중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150억 불에 육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수주해 놓은 게 66억 불 아닙니까? 와, 그 2배 이상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에는 산타랠리 없을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은 아주 산타랠리 크게 오지 않겠나 이렇게 가슴 설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매우 중요한 내용 한번 보시죠. 오늘 지수 많이 올랐죠. 폭등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고가의 콜을 하루 종일 팔아치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콜 매도량이 밑으로 쭉 꼬라박았습니다. 늘어났죠. 짝대기가 밑으로 길쭉하게 길어졌습니다. 콜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풋을 조금 매수했는데 이거는요. 비쌀 때 왕창 팔아놨던 풋 이익이 많이 났겠죠. 그 중에 일부를 이익 실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옵션을 매도를 했을 때 이익 실현하는 방법은, 매도한 거 도로 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격 그 풋을 조금 사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요. 하여튼 이익 실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고요. 그 외국인들 선물 그 매매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장중에 한 9천억 이상 순매수 포지션 유지하는 것 같더니 장 마감하고 나서 봤더니 5천억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선물 매도한 그것을 지금 거둬들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파생 시장에서 지수 오르면 콜 팔고 지수 내리면 풋 파는 요 양매도 전략 취한다는 점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서 오늘 금년에 내도록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수시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스피는 박스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위치는 대략 박스피 중간 바로 밑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 지금 저렇게 양매도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면 저걸 우리가 만약에 개인들이 참고한다면은 옵션 매매를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옵션 매매 안 하는 분들이 저걸 참고한다면 어떻습니까? 코덱스 인버스를 보험으로 매집하는 것은 매집하면 됩니다. 이것이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보험의 어떤 속성은 소량씩 조금씩 매집을 해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몇 푼 이익 남았다고 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험 든다는 것은 보험 사고가 크게 났을 때 그 보험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렇게 삼성중공업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은 지금 평가 이익 상태죠. 예. 뭐 양의 다수는 이겠지만은 대부분 평가 이익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 이익의 일부 한도로 해서 코덱스 인버스를 분할해서 그거는 계속 매집하는 게 중요하죠. 상당한 수량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한 방에 대형 어떤 대폭락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그때 아주 싱글벙글하게 되는 거죠.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